주사는 스테로이드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매번 맞을 수는 없어요. 환자분이 매일 맞으면 그만큼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아플 때 바로 오지 않으면 이게 통증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허리에는 제일 좋은 건 누워 있는 거, 그 다음에 서 있는 거예요. 병을 키워서 오시면 뭘 해드리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통증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로 통증이 뭔지를 생각해야 돼. 제 환자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통증은 염증 반응과 압박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이 손목을 10년 동안 꽉 쥐고 있다고 할게요. 제가 여기 10년 동안 꽉 쥐고 있으면 꽉 누르고 있으니까 아프겠죠. 그건 압박이에요. 협착이든 디스크든 뭐든 꽉 누르는 통증 자체가 아파요. 두 번째는 잠깐 누르고 있으면 괜찮은데 10년 누르고 있으면 여기 다 짓무르고 염증 생기겠죠. 그럼 염증 반응 때문에 또 아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압박이 더 큰지 염증 반응이 더 큰지 이거를 첫 번째로 확인을 하는데 처음에는 염증 반응을 먼저 줄여요. 그래서 약을 먹는 거예요. 환자분들한테 환자분 이거 이렇게 돼서 디스크고 협착증 가능성 있으니까 일단 약을 드릴게요. 이거 치료제예요? 라고 물어보세요. 치료제는 없어요. 안타깝게도. 협착증이나 디스크에 대한 치료제, 우리가 항암 치료제처럼 걔를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프게 하는 거를 줄이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근데 첫 번째는 염증 반응을 줄인다. 그래서 진통제를 드리기도 하고 신경통 약을 드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항우울제인데 관절통 약도 있어요. 여러 가지 조합을 드리는데 이게 환자마다 맞는 약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환자한테 이렇게 약을 드려보고 금방 또 봬요. 한 1, 2주 있다 뵈서 부작용 없는지 약 효과가 어떤지 그런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괜찮다 하시면 약 먹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약을 먹었는데도 계속 아파요. 아니면 약 부작용이 너무 많아요 하면 주사 치료를 고려해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오자마자 주사 놔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주사가 좋은 치료긴 하지만 주사는 스테로이드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매번 맞을 수는 없어요. 환자분이 매일 맞으면 그만큼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적절하게 안 좋은 부위를 찾아서 거기에 맞춰서 주사를 하는데 주사도 너무 다양해. 주사도 그냥 꼬리뼈 주사, 신경 차단술, 그거 말고 뭐 내측 분지 차단술 너무 다양한데 그것도 요 환자분이 어제 왔어요. 그러면 저 환자 저거 맞고 좋아졌다는데 저도 저거 놔주세요. 아니에요. 환자분한테 맞는 주사를 맞는 거라서 그리고 보통은 그냥 막 주사를 놓는 것보다 MRI가 있으신 분들은 MR 찍고 오면 제일 안 좋은 부분에 거기에 맞춰서 주사를 놔드려요. 그래서 언제까지 맞냐? 주사는 적어도 2주 간격은 띄우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스테로이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 부작용이 있을까 봐 2주를 띄우고 혹시나 너무 아프신 분들은 일주일 정도 간격을 띄우고 한다. 아시면 되고 그 대신 주사를 매번 맞지는 않아요. 이거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염증 반응을 줄였는데도 계속 아파. 그럼 결국은 압박하는 걸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수술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환자들한테 얼굴 보자마자 수술하자고는 얘기는 안 해요. 하지만 염증 반응을 줄이는 걸 약도 먹고 주사 먹고 했는데 환자분이 계속 아프다. 그러면 이건 압박하고 있는 게 문제니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럼 수술 뭐 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환자분에 따라서 디스크를 제거할 건지 아니면 유압을 할 건지 아니면 감압만 할 건지 이거 외에도 아주 다양한 수술 방법이 있지만 이런 것들 한다. 요 보시면 저희 병원에서 내시경으로 보통은 요즘에 디스크 제거할 때 옛날처럼 다 째고 현미경 보고 안 하거든요. 내시경을 하는데 구멍 조그맣게 내서 여기 눌리고 있는 신경이에요. 지금 밝아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눌리고 있는 신경을 살짝 위로 밀면 여기 하얗게 디스크가 빼꼼하고 보여요. 그럼 빼꼼한 디스크를 이렇게 질질 나오죠. 질질 나오는 거를 집게로 딱 집어내고 빼는 수술이에요. 이거는 이제 현미경을 하는 디스크 제거술이고 또는 디스크 제거술로 안 되는 분이 있어요. 내시경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내시경 수술이 별로 도움이 안 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런 유합술, 나사못 박는 거. 나사못 박는 거 무서워하시는데 그게 필요하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분은 그냥 단순 협착증뿐만 아니라 허리가 이렇게 휘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일자 허리가 됐죠. 옆에서도 허리가 이게 반대로 꺾여 있었는데 이쁘게 돼서 이 환자분 증상이 엄청 좋아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내시경을 해달라는데 환자분은 내시경으로 하실 수술이 아닙니다. 이거는 환자마다 다른 거예요. 옆집 친구가 내시경하고 증상 확 좋아졌는데 왜 저는 내시경 안 해줘요? 환자랑 몸이 달라요. 그건 환자가 어떤 상황인지를 잘 판단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너무 무서워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환자분이 수술 무서워하는 것보다 플러스 수술하기 너무 아까우신 분이 있어요. 허리가 안 좋긴 하지만 지금 칼대긴 아까우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저희가 비수술 치료를 말씀드리죠. 우리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이걸로 끝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전신 마취 안 하고 국소 마취로 끝나는 거. 근데 이것도 정말 심하신 분들은 비수술로 어차피 안 돼요.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아까운 허리가 있어, 조금씩 망가져 있어도 이거 아껴서 잘 쓰면 수술까지 안 가도 되겠다 하는 분들은 제가 이거는 한번 비수술 수술로 해보자 라고 말씀드리면, 이렇게 여기 보시면 신경성형술이라고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꼬리뼈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요거는 약을 뿌려주고 유착을 방리해주는데, 얘는 풍선까지 같이 해준 거예요. 신경성형술도 그냥 신경성형술과 풍선 신경성형술 여러 가지가 있고, 그것도 환자마다 다르다. 환자가 어떤 환자한테 이게 제일 좋겠다라는 거를 증상이랑 영상이랑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보는 거예요. 또는 그냥 내시경 수술 말고 이건 레이저로 하는 건데요. 내시경으로 제거할 만큼 큰 디스크는 아닌데, 이게 그냥 우리 신경성형술로는 좀 부족하다는 거는 조그만 구멍만 뚫고 들어가서 내시경 레이저로 이렇게 지지고 나오는 거. 이거는 아까처럼 집게로 집어낼 순 없지만 두꺼워진 레이저 그 디스크에다가 레이저로 지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를 좀 줄여주는 거다. 그래서 장점 단점은 사실 수술만큼 확실하게 압박을 풀어주는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수술보다 훨씬 마음의 부담이 덜하죠. 마취도 안 해도 되고 30분 안에 끝나고 그날 바로 집에 가실 수 있고 장단점이 있지만, 이 장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모두에게 시술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시술이 잘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수술 안 하시고 평생 시술 한두 번 하고 끝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방법이 있구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허리 통증은 아플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럼 최대한 안 아프려면 어떻게 해요? 그럼 세 가지예요. 처음에는 바른 자세, 그 다음에 운동을 하시고, 증상 있을 때 바로 병원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병원 가기 쉬운 데가 없죠. 그래서 아플 때 바로 오지 않으면 이게 통증 조절이 안 돼요. 첫 번째는 우리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상하게 서 있을 땐 괜찮은데 앉아 있으면 그렇게 아파요. 왜 그러냐면 실제가 그래요. 서 있을 때보다 앉아 있을 때 디스크의 압력이 훨씬 높아져요. 그래서 허리에는 제일 좋은 건 누워 있는 거, 그 다음에 서 있는 거예요. 마지막이 앉아 있는 건데, 의자에 앉아 있는 거가 나쁘고 제일 안 좋은 건 쪼그려 앉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환자분한테 바닥에 앉지 말고 쪼그려 앉지 말고, 제일 나쁜 게 고스톱 자세, 이렇게 무릎 하나 올리고 바닥에 철퍼덕 앉아서 이렇게 고섭친 자세 있잖아요. 그게 제일 안 좋아요. 할 거면 의자에 소파에 앉아서 고상하게 하시라고 식탁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허리가 너무 아프면 앉아있다가 오히려 일어서시면 디스크 압력을 줄일 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근력 운동. 근력 운동은 너무 말씀드릴 게 많은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기본은 안 아프실 때 해야 돼요. 내가 통증이 아파 미치겠는데 그때 운동을 하시면 오히려 그게 더 만성 통증이 돼요. 일단 약 먹고 주사 맞고 어느 정도 통증이 줄어들면 요 두 가지만 하셔도 훨씬 좋거든요. 이 첫 번째는 뭐냐면 땅을 내발기기 자세를 해요. 그리고 처음에 힘들 때는 한 발만 드는 거예요. 이것도 처음에 힘 없으신 분은 이것도 바들바들 떨어요. 그러다가 이게 좀 적응이 되면 두 팔이랑 다리를 교차로 드는 거예요. 이게 버드독이라고 하는데, 오른팔 들면 왼쪽 다리를 드는 거예요. 이거 버텨야 돼. 그러니까 하고 바로 내려놓는 게 아니라 올려서 5초 정도 있다가 내리고, 반대쪽 하고. 이거 되게 쉬워 보이는데 생각보다 어려워요. 두 번째는 이거는 브릿지 자세라는 게, 다리. 우리 자동차 지나가는 다리인데, 요 누운 상태에서 땅을 손바닥으로 지지하고 엉덩이를 번쩍 드는 거예요. 번쩍 드는데 요게 쉽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다리 하나 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이것도 우리가 결국은 척추 길이끈이랑 복근이 있으면 허리가 퇴행성 되는 속도를 늦출 수가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안 아프게 한 다음에,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약이든 주사든 드시고 안 아프신 다음에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 마지막으로 증상이 있을 때는 병 키워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병을 키워서 오시면 뭘 해드리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느 정도 조절될 때 바로 병원 와서 진료 보시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